네, 앞서 워싱턴 특파원 보도 통해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25%로 확정이 됐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는 평가인데요. 국제부 이한나 기자 그리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한나 기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발표한 상호 관세 세부 방식을 두고 그 사전부터 좀 추측들이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가별로 좀 차등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국가별로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앞서 보셨다시피 25%로 확정됐고요. 중국 34%, 유럽연합 EU는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입니다. 기본 관세는 미국 시각 기준으로 5일부터 시행되고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여 의원님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관세 전쟁의 그 버튼을 결국 눌렀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번 정책, 이 발표에 대한 파급력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통 1930년대 미국의 그 스무트 홀리 법안을 그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어떤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발표된 이런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는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그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미국의 경제판 독립 선언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그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선전포고로 한 건데 네. 이한나 기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별 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강행을 또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실리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네, 미국의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미국에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서 출발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Millions of people due to fentanyl. It comes mostly from China, but it comes through Mexico and it comes through Canada. Dated April 2nd, the tariffs go on. 지난달 12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와 함께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발효됩니다. 미국 유력 매체들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외국 업체에 부과한 관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야 하거든요.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0%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관세 조치를 강행하는 건 지난 50년간 미국이 상대국으로부터 갈취를 당해왔기 때문이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네, 여 의원님, 그 해방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 사실 뭐 그동안 많이 우리에게 언론에도 노출이 되어 왔지만 마치 한번 이렇게 머리에 입력된 것,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는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그의 성향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트럼프 1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기를 보면 그 완전히 그 의사결정이 탑다운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25%가 부과됐다는 거는 우리가 FTA 파트너국이고 그동안 굉장히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 실무선이나 장관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이게 트럼프와 정상 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직접 설득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빨리 안정이 돼서 이 한미 정상 간에 이거를 직접 푸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한나 기자. 자, 우리나라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를 콕 집어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and you look at what's happened to us, you go to certain places, go to Asia, and you take a look at every single country in Asia, what they've done to the United States in trade. Anybody is treated as fairly or nicely. 이번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던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국 3위인 한국으로선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까지 더해져 피해가 불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이 급하게 미국을 찾았지만 결국 상호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서둘러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한나 기자가 방금 언급도 했지만 이미 25% 품목별 관세에다가 이번에 상호 관세 25%까지 더해져서 이제 이중 관세로 50%까지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받게 되는 타격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업들의 특히 올해는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진짜 그 세계 경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위 말하면 어떤 뉴 노멀이라고 이제는 보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구조조정을 할 것은 하고 적응을 해나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예.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비중이 18.7%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아직 우리한테는 시장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과는 이건 그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다변화하려는 수출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구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구조적인 적응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적응력 반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이셨고요. 이한나 기자, 트럼프식 이 추가 관세 부과 이게 아직은 끝이 또 아니라고요. 더 네.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평가인데요. 예. 자동차 관세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까지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4일부터는 맥주 캔이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맥주 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되고요. 북중미 국가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예도 같은 날 종료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 위원님, 중국은요, 오늘 이 발표가 있기, 미국의 발표 전부터도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할 거다. 우리도 맞불 놓을 거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EU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요, 좀 그래도 물론 이제 동맹국이니만큼 적응을 해나가야겠지만, 강경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 좀 우리가 좀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은 좀 찾을 수 없을까요? 예, 우리도 뭐 사실 당당하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시장도 크고 또 굉장히 협상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맞불 작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우리는 경제 이슈도 있고 안보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사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사실 한국은 산업 제조 강국에다가 또 이제 그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중국의 앞마당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국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여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중국에는 34%가 지금 상호 관세로 붙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20%, 대만은 32%, 일본은 또 24%입니다. 우리보다 또 1%가 적어요. 예. 이렇게 국가별로 좀 차등을 둔 좀 어떤 디테일한 기준, 좀 어떤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나온 그 표를 보면 그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그리고 환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자의적인 예. 기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계속 그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그 전문가들이랑 지금 그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사람들도 지금 이거는 합리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합리적인 기준은 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 통상 그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의 대응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